자,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 과연 시장에서 리포트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는 삼성 전기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증권에서는 내년 1분기 조기 회복 가능성은 없나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포인트, 우려해야 될 부분, 좋게 네. 봐도 될 부분들을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지금 17만 원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삼성전기의 주가는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입니다. 보합 기록되면서 13만 8천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삼성전기가 고부가 반도체 기판인 FCBGA와 전장용 적층 세라믹인 MLCC 제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실적 방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그래프 그리고 MLCC 매출액 추이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삼성전기가 이렇게 전장용 MLCC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또한 서버용 FCBGA 시장에 진출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러한 지출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부진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인 건데요. 이에 따른 영향을 주는 이 무라타의 매출액 추이 그리고 스마트폰 셀아웃 출하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LCC 1위 기업이죠. 이 무라타 매출액 추이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과 PC 태블릿 전망을 전년 대비 각각 19%, 그러니까 20% 가깝게 줄였고요. 12% 역시나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향후 6개월간 고객들의 재고 조정의 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 이러한 카운트 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스마트폰 셀아웃 출하량 추이입니다. 제일 끝쪽에 가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게요. 9월과 10월 각각 10억 7천만 대 그리고 10억 6천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즉 유통 채널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라는 점이 파악되고 있는 건데요. 이 내년 1분기에 갤럭시 3, 23, 2, 3 출시를 고려한다면 삼성 스마트폰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기가 이 4분기 대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았습니다. 네, 실적을 방어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좀 부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나마 조금 상쇄할 만한 그런 환경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삼성전기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뭔가 디스플레이주 얘기할 때는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지금은 방어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앞으로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전망은 좀 긍정적일까요? 네,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네. 일단 보고서에서는요, 아직까지 이러한 스마트폰 시장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부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을 반영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세트 산업 부진함에 따라서 4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그리고 영업이익은 54%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짚었던 것처럼 하이엔드 스마트폰 수요는 여전히 단단하고 이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도 내년 4월부터는 회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내년 4월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내용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년 1분기 조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없나 하는 물음표인데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좀 변해야 삼성전기의 주가도 계속된 우상향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주가 차트 함께 보면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뭐 지지부진, 그러니까 지지부진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 선은 올해 겨우 지지를 했고요. 이 가운데 최근에 올라온 주가의 박스권 상단에서는 더 에너지를 내지는 못한 채 아쉬운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3만 8천 원, 그러니까 14만 원 선까지 거의 왔는데 목표 주가와의 괴리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미한 주가의 반등을 보려면 내년 시장, 그러니까 봄이 오기 전에 뭔가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진다면 증권가에서도 발빠르게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꼽았습니다. 네, 성이 현이고 이름이 두인인 것 같은 현두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주가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오늘장 움직임 좋네요. 3.4% 오른 8,21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 환경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서 건설 중장비 그리고 엔진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동사가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매출 구성 그래프를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건설 기계가 77.9%, 그러니까 78%에 가까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엔진 부분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계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꼽았는데요. 이 바로 소형 기종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은 중대형 기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필두로 한 실적 그래프도 함께 넘어가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제품 믹스 개선 그리고 이 가격 인상 효과를 보면서 이러한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실적 개선에 속도가 붙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기사 사진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인 IIJA 통과였는데요. 이 미국 도로, 철도, 상수도, 이러한 전력망 등 사회적 생산 기반에 총 10년 동안 1조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인프라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규모 이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건설기계 장비 소유가 증가해 동사의 수익성에 이러한 개선 속도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일자리법 통과 외에도 IRA법도 도와줬는데요. 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지역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광산 투자 증가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기계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 아래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되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 있어서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시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너무 호재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더라고요. 미국 외에 다른 곳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외에 다른 모멘텀을 살펴보면서 건설기계, 이 사업 부분 지역별 매출 변화를 볼 텐데요. 이렇게 21년 기준으로는 중국, 신흥, 한국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약간의 변동, 22년 3분기 누적 기준입니다. 변동 추이가 있는데요. 중국은 다소 줄어들었고 신흥국과 한국은 다소 늘어난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로 인해서 이렇게 중국 쪽 현지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었던 중국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최근 또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 중국 지역 리오프닝 효과가 있는데요. 중국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다소 주춤했었던 중국 시장 규모 추이입니다. 특히나 올해 22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방역 완화 기조에 이러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외에도 동남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등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고 수주 확보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실적으로 인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건설기계 외에도 이렇게 엔진 사업 부분도 역시나 실적 호조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북미 쪽에 가스 발전기, 엔진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이 K2 전차 수출 이쪽에
특수 엔진의 매출이 잡힐 것이다라는 전망 아래 건설기계 외에도 엔진 사업까지 호조를 붙인다면 이러한 실적 개선의 속도가 조금 더 가파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봉쇄의 영향으로 일시 정지했었던 버튼이 눌러지면서 그 이전에 기록했었던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업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올랐습니다. 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 제시가 안 된 게 저는 참 아쉬운데요. 일단 주가가 지금 이 정도 탄력을 받고 좀 쉬어가는 움직임. 지금 뭐 가볍게 이러한 전반적인 중국 미국 쪽 상황을 엿본다면 우리가 쉽게 10,000원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언제 또 얼마나 더 빨리 오르게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